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파입니다. 오늘은 예측 프로그래밍과 사건 사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은 예측 프로그래밍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것이 산타들의 예식, 그 산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항공기 사고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어, 다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어, 비행기가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게 이제 사고로 볼 수 있지만 어,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난 날짜가 24년 12월 29일입니다. 그 음기가 엄청나게 강한 그 동짓날 전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날짜에 사고가 났고, 아주 의심스러운 게 이게 12월 29일 날 사고가 났고 한 달 정도 뒤에 1월 21일 날 그 이제 이 항공기 사고, 이 제주항공의 사고가 난 경위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활주로 끝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 부딪혀도 이게 쉽게 파괴되는 구조물로 원래는 이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방위각 시설이. 근데 무안공항은 그 활주로 끝에 비행기가 혹시나라도 부딪힐 수 있는 지점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런 사고가 여기에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될 시절에 어, 이 공항공사 사장이었던 손창환 씨가 사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은 언급은 했지만 뭐 자살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엄청 공교롭죠. 공교롭죠. 어쨌든 의심이 조금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것이 이제 여러 차례 어, 컨텐츠를 통해 비춰졌고, 예측 프로그래밍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했었고 실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축은 마약과 관련된 겁니다. 그 마약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엄청 넘쳐나죠. 네, 넘쳐나는데 그러던 중에 이 22년에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의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의도된 그 방법 중에 진행된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찾기도 어려운데, 이 2022년 이 사건 이후로 그때 참사 현장에서 응급 인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엄청 생생한 증언들이 이제 개인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메인 미디어의 뉴스 보도들이나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도 그런 것들만 나오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뭐 CPR을 하고
이제 구조 작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엄청 생생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독사에서 보이는 게 얼굴이 착색되는 거, 그리고 이제 막 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압사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아닌 중독사의 증상을 외현적으로 보였던 사망자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생생한 증거들이 있고, 그거 이면에도 더 막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뭐 그러냐 뭐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그 진짜 사탄교를 믿는 애들이 있고, 막 바닥에 그 펜타그램이라고 해서 별 그려놓고 막 망토 뒤집어 쓰고 막 자기들끼리 막 주문 외우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큰 일을 진행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태원 사고는 이제 마약과 관련된, 마약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한 또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도 그렇고 마약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중요한 축이 하나 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일반인들도 알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넷플릭스에 올라온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축이 생기겠구나 라고 걱정이 들고, 이거는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너무 걱정도 되고 좀 무섭기까지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총기와 관련된 건데, 줄거리 요약 보시면 총기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가상 상황 이렇게 되고, 이 불법 총기들이 무작위는 아니죠. 이게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큰 세력이 막 분노에 찌들어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택배를 통해 갖고 불법 총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사용되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트리거에 나온 장면 뭐 한 장면을 조금 보자고 하면, 이게 이제 불법 총기를 한국 땅에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검은 머리 외국인입니다.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외국에 입양된 이 문백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뭐 이제 외국인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한국에도 먹힐 거라고, 그러니까 총기를 퍼뜨리려는 계획이 한국에도 먹힐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 얘가 지금 한국을 얘가 듣는 거고요. 계속 외국인의 대사입니다. 지금 한국을 그 작은 촌동네와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러니까 한국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 외국인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하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이제 총기를 퍼뜨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수준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지금 어떤 줄 알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약이 이렇게 쉽게 퍼진 한국을 한번 묘사를 했고, 저는 이 대사가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인구의 반이 총을 쏠 줄 아는 나라야. 이 대사가,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이제 건장한 남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 갔다 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은 총을 쏠 줄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뭐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단 국가가 아니고 징집해서 군인을 모으는 국가가 아니면 진짜 국민의 대다수가 총을 못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성인 남자들 대부분들은 군대가 갔다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을 다룰 줄 아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가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을 쏠 줄 아는 나라야. 이만큼 쉬운 나라가 없을걸? 그러니까 뭐 쉽다고?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 정서적 전쟁 상태야.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다고. 그냥 누군가 트리거만 당겨주면 돼. 이런 대사를 하는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현실을 이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는가? 한국은 지금 정서적인 전쟁 상태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디 가서 정치 얘기 못 꺼내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들도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 정치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눠진 것만 그런가요? 남자 여자도 그렇죠. 이 페미니즘이 이제 막 두각이 된 지도 벌써 오래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도 그렇고 어쨌든 이 갈등의 이 극대화된 것이 뭐 여러 집단 간의 그런 갈등과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정서적 전쟁 상태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그냥 딱 건들기만 하면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누군가 트리거만 당겨주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진짜 아무나 너무 쉽게 총기를 손에 쥘 수가 있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뭐 전자발찌를 차고 이제 출소한 이제 전 범죄자인데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자도 그냥 일반 아줌마도 그리고 학생도 너무 쉽게 이 택배로 배달된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서 이 복수심에 불타는 뭐 그것을 이제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해소를 하는데 이게 또 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마냥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기지 않도록 또 스토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아, 희한해요. 어쨌든 마지막에는 뭐 이제 뭐 그런 중화시키는 내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래에 인천 송도에서였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조립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입국했을 때 이 공항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잡히면서 총기 소지한 것들이 발각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이제 총기와 관련된 어떤 이 예측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산타들의 리추얼, 걔네들의 의식 때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과 관련된 것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제가 이제 뭐 별자리 저기 하면서 그 8번 하우스, 전갈자리, 수럴 이때가 그 할로윈 데이하고 딱 겹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음과 죽음과 가까이 가는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전갈자리 8번 하우스라고 했고 뭐 그것이 수럴과 다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할로윈 데이가 수럴에 해당하고 전갈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짓날 음기가 강해지는 또 그 산타들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연중 행사가 이렇게 리스트화 되어 있는 것들을 오픈 소스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한 큰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때들을 맞춰가지고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 사고가 지나갔고 마약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고 이제 총기에 대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총기와 관련된 이제 좀 큰 사고가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점점 더 노출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위험한 구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뭐 이런 데는 이렇게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네, 비행기 사고도 이렇게 조금 이제 가까이 왔다 예상이 됐을 때 비행기 탑승하는 것을 조심했던 것처럼 총기 사고와 관련된 것도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꼭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 마약, 지금 총기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뭔가요? 사이버 어택. 그 크고 작은 사이버 어택이 있었지만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에서 비춰졌던 그 아주 데미지가 큰 그 금융권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그리고 전체적인 블랙 아웃이 되는 그런 수준의 큰 규모의 사이버 어택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 사이버 어택. 그리고 또 한 꼭지가 뭐죠? 파이죠. 제가 파이와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는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예측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산타들이 계획하고 있고 하려고 하니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뭐 사실 더 많은 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이제 사이버 어택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파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뭐 파이가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또 자기 돈 들여서 투자하신 분들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니까요. 이제 현생에 충실하면서 그 오는 시기까지 내가 잘 버텨낼 수 있는, 왜냐면 완전히 바닥으로 확 이렇게 꼬꾸라지게 한 다음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이제 투자해 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트 보면은 진짜 큰 상승이 나올 때 휩소라고 하죠. 속임수를 주면서 완전히 꺾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라인을 완전히 다 깨고 완전히 다 깨트린 다음에 다 털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이게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한번 밀어붙인 다음에 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단돌이 하시고, 믿음은 잃지 않으시면서 채굴 잘 유지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